혐의를 탄탄하게 다진 뒤 조사를 요구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는데요. 현직 대통령 소환을 통보할 만큼 혐의와 관련된 주요 진술과 물증을 충분하게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입장이라 당장 조사에 응할지 가늠하기는 어려운데요. 검찰은 윤 대통령이 소환이 계속 불응한다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군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도 짚어보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오늘 오후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군사법원은 현재는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한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내일 오전 10시부터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아유, 동네 아저씨다. 동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되는데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저렇게 되는 거야. 국군 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사령관의 구속 여부 이르면 옛날 새끼들이 다 없어져야 돼. 결국에는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아직까지 옛날 사람 옛날 저런 애들이 있으니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우리 때가 이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되면 없겠지. 할아버지 하는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래. 윤세인 기자. 아무리 그게 왜냐면 옛날 사람이 아직까지 있잖아. 언제 소환된 건가요?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 네, 경찰은 오늘 오후 2시쯤 이제 세대가 완전 끝나면 옛날 사람이 끝나면 그때 조금 달라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그 다음 날인 지난 9일에는 이 전 장관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야, 얘도 이렇게 그 수가 쳐서 그렇게 상대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앞서 이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했는지 등을 캐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 등에 경찰이 투입된 배경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정이 안 변했구나. 어제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는 등 국무위원들을 연이어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장관 외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교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이미 불러서 조사했는데요. 유인촌은 조사 안 하니? 국무총리 등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국무위원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이런 쪽에 관련된 장관만 정보사령관 가족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시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에 도착했던 만큼 경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을 미리 알았었거나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또 노 전 사령관은 내가 딱 표정 보면 알거든. 정보사령관으로 저런 사람이 사람인지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비선으로서 이번 내란 행위를 기획한 핵심 인물로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또 비상계엄 사태에 군인 1,500여 명이 동원됐고 간부뿐만 아니라 일반 사병도 포함됐다고 밝혔는데 현역 군인 43명을 조사한 결과인 만큼 앞으로 수사가 더 진행되면 투입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윤태희입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취임 이후 5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탄핵에 찬성한 선택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후 지지자들에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했습니다. 그 민주당 키 큰 사람 있잖아. 잘생긴 그 사람 반성 없이 광적인 행위를 옹호한다며 그 노숙자도 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집이 가능해.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한동훈 전 대표 기자회견 발언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동훈 전 대표의 기자회견 첫 마디는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였습니다. 이어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지도부가 붕괴해 대표로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생긴 보면 딱 알거든요. 당이 배출
진출한 대통령이어도 저 사람이 불법 계엄을 그 다음에 또 말을 들어보면 진정한 알거든. 보수의 정신이고 탄핵에 찬성한 것 또한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의 폭주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라며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는데요. 한 전 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지 못할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마음 말았던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가만히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장에는 사실상 한 전 대표의 퇴진을 압박해온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도 찾아 배웅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남긴 뒤 국회를 떠났는데 이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한 전 대표 저 사람이 나는 이제 그래도 비대위 좋아하는 체제로 가는 거지. 거죠? 네, 국민의힘이 출범하고 6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5번째입니다. 현재 의원총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조금 특이하더만. 혼자 있더만. 앞서 저 사람. 오전에는 중진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 맞췄구나. 참석한 박대출 의원은 저 사람 당 안정과 아니야. 화합, 쇄신을 이끌 당내 이 인사가 나경원도 적격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실망인데.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당 내부 실망. 모습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한전 또 대표 격은 똑같은 거야. 윤석열께도 탄핵을 막을 나는 수 조금- 없었다는 걸 알면서도 한 전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사퇴까지 몰고 갔다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때 봤는데 하는 짓거리가 똑같네. 지금 친윤계라는 구태 집단에 결국에 남자 대 여자 뽑아봤자 똑같아. 그 평가는 국민이 할 무슨?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다 무슨 김종혁 전 말을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친윤계를 겨냥해 책임론을 주장하는 안녕히 의원들에게 계세요. 대응